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 집회를 연 지 오늘로 꼭 1년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 1년을 돌아보면서 평화기원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성주군청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려 청년 일자리 정책과 도시재생 활성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안동댐 상류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10,00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민관 공동조사반이 꾸려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송주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드의 유효성과 적법성 논란, 그리고 갈등만 계속해서 커지다가 탄핵 정국의 혼란한 틈을 타 사드는 기습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사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주민 간, 이념 간의 갈등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지난 1년간의 갈등,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성주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평화롭던 성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규모 반대 집회에 단식 투쟁, 삭발까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는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 이틀 뒤 성주를 찾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병과 계란 세례를 맞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9월 30일 초전면 성주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바꾸자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과 부지 근처에 성지를 둔 원불교의 반발까지 불러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국면에도 국방부는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했고 또 다른 충돌과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다시 7월 촛불 집회는 꼬박 1년을, 수요 집회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보수단체 집회까지 겹치며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지치고 황폐해졌습니다. 좋은 의미의 결실을 맺은 그런 1주년 됐으면은 경축 뭐 이런 타이틀이 붙겠죠.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사드 철회는커녕 사드 가동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정권이 바뀌면서 배치 속도는 더뎌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지시했지만 미국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각오를 다집니다. 저희는 막을 거예요.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이곳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드 배치 발표 1년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간, 지역 간, 이념 간 둘로 쪼개진 성주는 상처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꼭 1년째인 오늘 성주군청 앞마당에서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평화기원 음악회가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윤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평화기원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성주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음악 공연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사드 문제로 황폐해진 성주 군민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면서 음악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음악회를 기획한 예술가 협동조합의 김병호 화가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음악회 어떻게 기획하시게 되셨나요? 예전부터 성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내 이웃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다가 뭔가 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이 모여서 함께 한번 놀자. 이분들과 함께 위로도 하고 우리가 위로도 받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회문화재가 사실은 좀 딱딱하고 좀 천편일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질의 예술로 좀 더
다른 차원의 어떤 재미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분들도 충분히 좋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촛불을 들고 평화 집회를 연 지도 오늘로 꼭 1년입니다. 지역 이기주기로 매도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였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예술가들은 대부분 대구와 성주 등 지역 출신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들은 오래전 미국에서도 정부를 비판했던 반전 평화주의자들이 음악회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알렸다면서 성주에서도 집회가 평화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화요일까지는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이 1주년 주간이라고 해서 매일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함께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평화음악제가 열리고 있는 성주군청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 오전 사드가 배치된 성주군 소성리 일대에 경찰이 대거 배치됐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철수했습니다. 사드철의 성주투쟁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이 오늘 새벽 사드 기진에 사고가 난 한국군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군환차 등을 진입시킨다고 통보한 뒤 오늘 오전 8시쯤 소성리 마을회관 부근으로 경찰 1,300여 명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주민들은 정확한 상황 설명 없이 차량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며 항의했고 경찰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차량 투입을 취소하고 철수했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이 37.9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될 때 엔진 과열 등으로 차량 화재가 많은데요.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방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엔진 과열이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불타고 흘러나온 기름에도 불이 붙어 도로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엔진에서 일어난 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의 대부분은 엔진 과열 때문입니다. 냉각수를 잘못 관리하면 엔진 열을 식히지 못해 화재가 발생합니다. 관리가 안 돼 벗겨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다 새어나온 엔진 오일을 만나면 화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차량 운행 직후에 냉각수가 매우 뜨거우므로 반드시 엔진이 냉각된 상태에서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에 표시되어 있는 온도를 체크해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 때 차 안에 인화성 물질을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때 바깥에 세워둔 차량 실내 온도는 최고 85도까지 올라가 라이터나 휴대폰 배터리 등이 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휴대용 부탄가스 캔도 터지면서 주차된 화물차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가운데 35.2%가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일자리를 찾아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의 절반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의회가 시정 질의를 통해 대구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로 떠난 대구 청년의 89%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고 청년의 절반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조차 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각종 청년 정책이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의 실적들도 지역 청년들에게 체감되며 역외 인구 유출 추세를 되돌릴 수 있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남의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래형 자동차 같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신산업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차차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008년 당시 8천여 명에 달하던 20대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가 작년에는 4천여 명대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적이 있어야 청년 창업 기업들이 각종 관공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를 해달라기보다는 그렇게 기존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가산점이라도 좀 주는 그런 방안을 함으로써 박상태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개발보다 도시재생 주거복지를 한층 더 선제적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는 생각합니다. 김재관 의원은 대구를 문화도시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현재 경제부시장의 이름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열리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오후 1시 반부터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안동댐 상류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인을 밝히기 위한 민관 공동조사반이 구성됐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기는 한데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댐 상류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10,000마리에 육박해 9,981마리로 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안동댐 관리단이 지난 3일 첫 발견 이후 오늘까지 10일 동안 매일 1,000마리 정도씩 수거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물고기 폐사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부패 상태로 봐서 처음 한꺼번에 죽은 이후 폐사가 꾸준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집단 폐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련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반을 꾸리고 첫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견해가 나왔지만 원인 분석을 위한 검사 항목을 늘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밝혀야 되는 걸 밝혀야 되고 장기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연구 과제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큰 크기의 붕어가 집중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빗물에 오염원이 유입돼 산소 부족으로 죽었다는 대구환경청의 추정에 대해 그렇다면 어린 물고기가 먼저 떠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2월 칠곡보 하류에서 강준치만 죽은 사고의 원인이 리굴라 촌충으로 밝혀졌다며 질병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기대했던 첫 회의는 의견 교환 수준에 그쳤고 조사반이 급조된 감도 있어 가뜩이나 밝히기 어려운 물고기 폐사 원인에 얼마나 근접할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하락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각각 0.4%씩 내리며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대구가 0.9% 내려 하락폭이 전국 4위 수준이었고 경북의 하락률은 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대구가 0.4%, 경북은 1% 내렸지만 상반기 땅값은 대구가 1.7%, 경북은 1.3% 올랐습니다. 강광과 창포말 등대 같은 영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합작 애니메이션이 제작돼 전 세계로 방영됩니다. 영덕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슈퍼윙스입니다. 슈퍼윙스는 비행기가 로봇으로 변신하지만 이번에 제작되는 호버트는 배가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변신 로봇이 바다 생물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유명 제작사가 100억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모두 52편을 제작합니다. 1편 영덕 강구항을 지켜라, 2편 문산호의 비밀, 3편 영덕 대게를 지켜라 등 영덕의 관광 자원을 스토리에 녹여내게 됩니다. 큰 방송국에서 유럽에 방영이 될 거고 미국에서는 또 다른 지금 기업들하고 얘기 중에 있기 때문에 강구항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름이. 영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Ces quatre héros
robot et de préserver la mer, la nature et les animaux marins. Donc c'était une rencontre formidable. 호버트는 프랑스 제작사인 B 프로덕션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배급할 계획인데 앞서 한불 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레이디버거 등이 큰 인기를 끌어 이번에도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덕을 찾아오면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호버트라는 로봇을 통해서 캐릭터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덕군은 호버트가 인기를 끌면 영덕에 호버트 테마파크를 만들어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호버트라는 콘텐츠가 영덕의 미래에 관광 발전에 정말 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영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 영덕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영북의 청년 실업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12.6%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4%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경북은 10%로 지난해 9.6%보다 올랐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9.1%에 취업자는 123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 명이 줄었습니다. 경북의 고용률은 63.6%였고 취업자는 146만 명으로 5천 명 증가했습니다.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9월 중순 취항을 앞두고 1호기를 도입했습니다. 에어포항 1호기는 캐나다에서 만든 50명이 탈 수 있는 기종으로 오는 14일 포항공항에서 도입 기념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취항 준비에 들어갑니다. 2호기는 8월, 3호기는 11월쯤 도입할 계획인데 포항 김포 노선은 하루 5회, 포항 제주 노선은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9월로 예정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우표 발행 계획은 지난해 5월에 세워졌는데 정권 교체 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오늘 열린 우표 발행 심의위에서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철회됐습니다. 우표 발생 계획이 재심의 대상이 되거나 번복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방침을 밝힌 대구 경신고등학교가 오늘 저녁 재학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교 강당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신고등학교 측은 인구 절벽에 따른 모집 학생 미달이 예견되는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워 일반고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며 재학생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칠곡경찰서는 자신의 초등학교 선배를 살해한 혐의로 5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